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7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좋아요도 부탁드리지만 다른 곳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뷰 숫자가 너무 없는데 그래도 보는 사람이 좀 있다고 생각들면 나름 동기부여가 더 되니까 좀 부탁드려 봅니다. 어제 호주 통계청이 호주 물가를 발표하였습니다. 1년 전 4월부터 6월까지 분기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분기를 비교해 봤을 때 1년 동안에 물가가 평균 6% 올라갔습니다. 작년 마지막 분기 때 이렇게 조사한 게 7.8%, 그리고 지난 분기 때 조사한 게 7%, 그리고 이번이 6%니까 물가 상승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세부 내용으로 보면 주택 임대료가 이전 분기에 비해서 상승폭이 2.5%, 연간 상승폭은 6.7% 조사돼서 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해외 여행과 숙박 경비 이게 6.2%로 역시 상승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료품 분야는 분기 상승률이 1.6%, 그래서 지난 분기 상승률하고 동일하게 조사가 되었고, 외식이나 배달 음식, 테이크어웨이 이런 거는 1.7%, 첨가물이 2.4%, 빵이랑 곡물 가공식품 2.9%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홍수로 인해서 감자 생산이 많이 줄어든 것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여튼 준비은행의 목표는 연간 물가 상승률을 2에서 3% 정도 맞추는 것입니다. 금방 달성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서서히 맞춰가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 목표를 늦어도 2025년 중반까지는 달성하겠다고 하였고, 지금 흐름상 그냥 냅둬도 2년 후면 2, 3%뭐 맞춰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제 통계청 발표 이후에 대부분 경제학자들도 연내에는 아예 이자율 인상이 없거나 혹시 있다고 해도 0.25% 정도 인상 한 번 정도 그렇게 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이 되었습니다. 뭐 어찌 되었건 내 월급보다는 훨씬 많이 올랐다는 거 대부분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빅토리아 주정부가 첫 주택 구매자에게 준 혜택 중에 하나인 First Home Buyers Grant를 없앨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조금 제도는 첫 주택 구매자가 75만 불 이하의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정부가 현금 만 불을 통장에 넣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경우 75만 불 이하의 가격으로 새 집을 지으려면 멜번 도심에서는 어지간히 좀 벗어나서 신도시 지역에 가거나 아니면 아예 지방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정부가 이런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공식적인 입장은 이 보조금 제도가 의도와 다르게 구매자에게 딱히 이득을 주지 못하고 되려 개발업자에게 가격을 올릴 구실만 제공하고 있어서 이를 없애버리는 것이 더 좋을 거다, 뭐 이런 겁니다. 집을 사는 사람들 도와주려고 만 불 주는데 결국 개발업자가 그걸 감안해서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 이런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첫 주택 구매자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신도시 지역 집값을 전반적으로 올려버려서 많은 사람들의 시장 진입을 되려 막고 있다, 이런 겁니다. 말은 그런데 현재 빅토리아 주정부 부채가 117빌리언 달러이고 2027년도가 되면 이게 171빌리언 달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지불해야 하는 이자만 해도 엄청난 상황인데 그 덕에 없던 세금도 생기고 있던 세금은 더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목적을 잃어버린 보조금 제도라면 없애버리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연평균 157밀리언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부채가 117빌리언이고 요거 폐지하면 연평균 157밀리언 달러 절약한다. 세 발의 피 같은 금액이지만 뭐 이렇게라도 살림살이를 줄여야 한다면 그래, 뭐 인정해야지, 뭐 이러 싶은데, 각 지방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던 영연방 게임이 전격 취소되면서
지역 정부가 영연방 게임을 대비해서 고용했던 책임자들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영연방 게임을 대비하기 위해서 질롱, 발라렛, 벤디고, 깁슬랜드 이런 지방 정부들이 진작에 영연방 게임 총책임자를 임명하고 기간제로 고용을 하였고, 이들 중에 2명은 연봉이 20만 불 정도 된다고 하고, 다른 것도 뭐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고용 시기는 어떤 것은 1년 전부터 고용이 돼서 지금까지 와 있던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취소 발표 불과 몇 주 전에 고용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이 사람들 근로계약서에 준해서 딱히 하는 일 없어도 급여는 다 주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지금 빅토리아 정부는 취소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계산 안 했다, 대답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살림살이 줄여야 하고, 그 와중에 물가나 임대난 때문에 못 살겠다 어성치는 사람들 돌봐야 하고, 거기다가 이전에 막 날렸던 각종 주정부 사업 이런 건 해야 하는 건지 안 해야 하는 건지 답도 안 나오고,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총체적 난국이란 말이 정확한 표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다 만다 말이 많았던 차세대 호주 육군의 탱크 사업, 그 육군의 탱크요. 탱크 사업 최종 사업자는 한화 디펜스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화의 레드백이 마지막 경쟁자였던 독일 레인메탈에서 만드는 링스라는 탱크를 누르고 최종 승자가 된 것입니다. 최근 안소니 알바니지가 나토 회의 직전에 독일에 가가지고 호주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을 성사시킨 적이 있습니다. 호주 육군의 탱크 사업은 그래서 그냥 야 독일로 넘어가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호주 육군이 위험 완화 기동에서 레드백이 링스보다 더 우수하다고 판단한 것이 주요해가지고 이번에 한화 디펜스의 레드백으로 결정이 되었다라는 분석이 보입니다. 호주 육군은 수년 전부터 육군이 보유한 탱크를 교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었고, 이전 정부, 스콧 모리슨 정부는 450대의 새로운 탱크를 도입하기로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정부가 바뀌면서 노동당 정부는 129대로 축소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야당 대표 피터 더튼, 이전 정부 스콧 모리슨 정부에서는 국방부 장관이었죠. 그 시절에 피터 더튼은 노골적으로 독일제 링스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결정은 이전 정부 계획보다는 규모를 확 축소시켜 버렸고, 또 이전 정부가 선호하던 모델은 일부러 빼버렸다 라는 말을 해도 성립이 되긴 합니다. 뭐 하여튼 간에 이번 결정으로 독일에 방산 수출하려는 계획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이야기하였듯이 이런 거는 뭐 도장 찍고 뭐 이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물건 넘기고 통장에 돈이 들어와야 끝나는 일입니다. 물건 넘기고도 통장에 돈 안 들어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건 그렇고, 하나 디펜스는 질롱 인근 지역 아발론 쪽으로 해서 공장을 만들 것이라고 하는데, 마침 또 이 지역은 현 정부의 국방부 장관 리차드 마스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치 논리가 안 들어간 거는 그냥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뭔 말만 꺼내면 정치 이야기다 하면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입 다물어라 이런 말하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 살아가는 이야기는 누구든 자유롭게 해야 하고, 또 그래야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해 볼 기회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11월 1일부터 호주에서 판매되는 신차는 무조건 후방 카메라 혹은 후방 감지 센서를 장착해야 합니다. 정부는 차량이 후진하면서 보행자나 가족, 특히 어린이들 사망하거나 심하게 다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줄여보려고 이 법을 실시한다라고 하면서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유럽 경우는 2024년 중반부터는 모든 신차에 어떤 방식이 되었건 간에 후방을 감지하는 장치를 장착해야 하고, 미국의 경우는 2018년 5월부터 생산된 차량에는 후방 카메라는 장착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법이 정하고 있답니다. 호주는 그러니까 다소 느린 느낌이 있는데, 여튼 뭐 후방 감지는 차량 후방 3.5m까지 감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가 도무지 알 수는 없지만 정부 발표를 보면 35년 동안 12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340명의 중상자를 방지할 수 있고 152명의 경상자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뭐 어차피 다 달려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저 버스도 요즘 들어오는 버스들 보면 다 후방 카메라 달려서 나오긴 하던데.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그리고 공유하는 것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